인구 4만 5천의 소도시 강원도 횡성. 강원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횡성은 사람보다 소가 많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한우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정도로 횡성은 한우의 본고장이다. 이곳에 한우가 아닌 특화 품목으로 귀촌에 성공한 부부가 있다. 김진석, 최영식 씨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내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사업이 될 줄 몰랐어요. 부부가 선택한 특화 품목은 다름 아닌 꽃뱅이, 흔한 말로 군뱅이다. 남들 눈엔 그저 징그러운 애벌레에 불과하지만 부부에겐 분홍의 꿈을 이루어준 그야말로 보물 중의 보물이라는데 이게 보물이에요, 여기. 꽃뱅이 부부가 소개하는 행복한 귀촌 일기를 만나본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이 산골 마을에 소문난 꽃뱅이 부부가 살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이 꽃뱅이 분류 작업에 한창인 남편 진석 씨. 귀농 8년 차의 베테랑 꽃뱅이 사육사다. 왜 하필 여기 횡성으로 오시게 되신 공기 좋고 그야말로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지금도 내려오신 게? 한 9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2006년? 6년인가 8년인가 한 9년 정도 됐어요, 여기 온 지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부부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촌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아내 영식 씨의 건강 때문이었다. 처음에 우리 애가 2살 때 간경화 이제 보균자였었는데 간경화로 딱 되니까 애는 어리니까 당황스럽죠. 그게 위험한 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주위에서 이제 이게 군뱅이가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 아버지가 이걸 구해준 거예요. 초가집을. 저 화성 쪽에 농가가 딱 하나 있었어, 거기. 그걸 수소문을 해서 이제 초가집으로 헐었는데 한 마리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엄청 나왔어요. 곤충을 꽤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걸 먹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산 거예요. 직장 생활까지 하고 집사람이 올해 정년퇴직을 했어요. 실제로 꽃뱅이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될 만큼 약용 효과가 높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간에서 비롯되는 질병과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군뱅이는 옛날부터 좋다고 그러고 간에 좋다는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먹으니까는 진짜 효과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몸에 좋더라고요. 계속 운동도 잘하고 이게 몸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 이게 괜찮구나. 저희는 그래서 꾸준히 먹어요, 군뱅이. 진석 씨의 평생 단짝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아내 영식 씨. 꼼꼼하고 진중한 성격의 남편과는 달리 한번 목표를 정하면 주저없이 돌진하는 여장부 스타일이다. 남편 진석 씨에게 꽃뱅이 사업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도 아내 영식 씨였다. 군뱅이 의존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군뱅이 사업도 사육도 하게 된 동기고 내가 먹고 남으면 환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이걸 군뱅이를 사육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내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사업이 될 줄 몰랐어요. 지금 군고구마 굽고 있어. 내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 나는 산다를 다시 한번 봤어.
거의 단호박인가 봐요. 예, 단호박. 사람 먹는 거 얘들이 다 먹어요. 이거는 뭐에 쓰시려고? 갈색 거들이 고소해. 밥 주는 거예요. 얘들은 수분 대신 야채를 주거든요. 좋은 걸 먹여야 질 좋은 식용곤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부부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루에 먹이는 몇 번을? 이건 하루가 아니고요. 지금 수분이 다 떨어지면 항상 봐서 수시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보통 이틀 한 번꼴로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 먹는 것보다 애들이 더 고급해요. 어머니는 징겁지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 집에 보물이에요, 얘들이. 꽃뱅이와 함께 부부의 보물인 갈색 거저리는 생김새와는 달리 고소한 맛을 낸다고 해서 고소해라고 부른다. 얼마 전 식약처로부터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기대되는 차세대 식량 자원이기도 한데 이 보물들이 이곳 사육장에서 자란다. 부부는 조립식 패널 사육실에 약 80만 마리의 꽃뱅이를 키우고 있는데 연간 생산되는 꽃뱅이 분말만 무려 2,500kg. 부부의 대박 신화가 이곳에서 쓰여진다. 이렇듯 작은 공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사육이 가능해 농업에 떠오르는 미래 산업이자 대체 식량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 산업. 현재 곤충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1조 원에 불과하지만 5년 뒤에는 38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부부의 꽃뱅이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자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예비 귀농인들의 방문이 많아졌다. 식용에 적합한 위생적인 사육 환경과 사양 관리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다. 또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 아니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정년퇴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회사 상황도 그렇고 나중에 정년퇴직하고는 아무 준비도 없이는 곤란할 것 같고 해서요. 생각하고 있다가 방송 보고 잘 생각하시긴 하셨는데 뭐랄까 그렇게 지금 사장님처럼 생각하시는 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하죠. 예. 그렇게 또 실행을 하신 분도 있고 몇 해 전에 아, 예. 그 1년 정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빠르시더라고. 예. 또 요즘에 회사 상황도 썩 좋지도 않고. 저도 50대에 퇴직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찍 좀 했어요.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건 처음이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멀지만 가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저도 생각으로. 처음 곤충도 처음이지만은 예. 농촌에서 자랐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퇴직하고 처음이에요. 어디서 오셨다고? 김해. 많이 멉니다. 새벽같이 날라왔는데 그럼 오늘 새벽에 출발하신 거예요? 예,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4시 출발했죠. 4시 한 10분인가? 하루에 견학 오는 팀만도 두서너 팀. 귀찮을 만도 한데 부부는 굼벵이 멘토를 주저하지 않는다. 예비 귀농인들이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 크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난 뒤에 아무 준비 없이 뭐 귀농을 하든 아니면 그 뒤에 어떤 다른 직업을 찾는다는 것보다는 직장 다니면서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배워야죠. 자꾸 와서 배워야 되고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내비 찍어도 4시간 반은 나옵니다. 출세하셔서 그냥 이런 기회 아니면 못 오시잖아요. 예. 예. 자꾸 와야죠. 예, 오세요. 방법은 뭐 자꾸 봐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내가 원래
옛날에 가게 7평짜리 분양을 받았어. 왜냐면 강아지 미용을 하려고 퇴직하면 진짜 거기 돈 벌거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진짜 우리가 미용실 가면 맘대로 가지면 걔들은 예약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분양을 받았다 팔았잖아. 아, 건강이 안 좋은데 털 날리는 거 거기 싫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보러 다닌 거야. 항상 나는 노후를 대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근데 결과는 이제 오늘 날까지 이렇게 여기 와서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대에 맞는 걸 곤충을 키우게 된 거지. 그래서 행복하다. 이른 아침, 횡성 읍내에 사는 아들 필기 씨가 사육장으로 출근을 했다.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별로 그렇게 피곤한 건 없어요.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필기 씨는 지난해 5월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꽃뱅이 사육사의 길을 자처했다. 힘든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다. 아침에 오셔가지고 네. 하시는 것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제 선별 준비 작업이죠. 크기별로 다시 뭐 큰 거는 큰 것대로, 이제 뭐 번데기는 번데기대로 이제 크기별로 다시 분류를 해서 다시 또 이제 쇠통에다 넣어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선별 작업이죠. 선별 작업은 꽃뱅이 사육 과정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 중 하나다. 꽃뱅이의 집이자 먹이인 톱밥을 체에 거두면 이렇게 톱밥은 아래로 떨어지고 꽃뱅이와 코끼는 걸러진다. 그런데 걸러진 톱밥에서 무언가를 집어내는 필기 씨. 큰 것들은 이제 여기 체에 걸리는데 이제 완전 새끼나 요런 흰 게 알이에요. 이제 굼벵이 알인데 요런 것들은 그냥 채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지금 걸러낸 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1차 분류 과정을 마친 꽃뱅이들은 연령별로 박스에 담긴 깨끗한 톱밥 위에 부어주는데 그러면 분류 작업은 끝이 난다. 같은 시각 어머니 영식 씨도 사육장 한켠에서 작업 삼매경이다. 일일이 박스 뚜껑을 열고 뭔가를 넣어주는데 지금 형 큰 걸 제일 좋아. 형 큰 거. 얘들을 젤리를 제일 자주 줘야 알을 많이 낳아요. 성충기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곤충 전용 젤리. 단백질이 풍부해 얼마나 자주 주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단다. 그렇다면 이 사육실에서 생산되는 꽃뱅이 수는 얼마나 될까? 2,000kg, 1kg에 400마리 잡고 2,000kg면 어떻게 되는 거야? 2,400마리, 80만 마리 마리수라면 대강. 예. 여기서 우리가 생산하는 게 연 2,000에서 2,500kg 잡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마리수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꽃뱅이 사육은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 좋다. 그날 오후. 하루 종일 진석 씨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시계추 마냥 사육장과 하우스를 오가는 그의 리어커에는 플라스틱 곤충 박스가 탑처럼 쌓여 있다.
박스 안의 톱밥들은 갈아놓은 밭의 비료로 쓰인다. 나도 옛날에 소똥이 이게 소똥이잖아요. 지금은 만져. 이렇게 소똥은 이게 소똥인데 소똥 있으면 옛날에 이렇게 피해갔어. 이렇게. 부식토나 톱밥을 먹는 꽃뱅이는 하루에 30번 이상의 배설물을 쏟아내는데 이 군뱅이 배설물과 톱밥이 섞이면 유기질 비료가 된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무공의 퇴비가 되는 것이다. 진석 씨는 이 퇴비로 농사도 짓고 필요로 하는 농가엔 판매도 한다. 1년치예요. 요게 1년치가 안 되는구나. 이게 저희 밭에 계속 나오는 대로 이제 다 퇴비로 뿌려놓고 겨울에 나오는 건 다 뿌리고 이제 농사철에 나오는 건 뿌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갖다 저장을 하죠. 이거는 퇴비로 나가요. 이제 농사 짓는데 텃밭용 하시는 분이 이제 가장 많이 사가시고 화학 비료보다는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기농 쪽을 좋아하시니까 그 화학 비료보다는 얘네들은 이제 발효가 다 된 거니까 친환경 퇴비로 그렇게 이제 많이 나가고 이제 일반 작물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시고요. 이쯤 되면 꽃뱅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다 나갔나 보다. 이제 화원 같은데 이제 꽃 화분갈이 할 때 이제 퇴비로 많이 섞어서 또 쓰시고. 그 쓰임새는 다양해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가축우리에 낙엽이나 톱밥을 깔아두었다가 발효가 되면 거름으로 쓰곤 했는데 군뱅이 배설물도 이와 같은 원리로 활용된다. 곤충 사육은 자연 순환의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하는 산업 중 하나다. 문제가 퇴비가 환경 문제로 해서 사회 문제가 되면 더 크니까 차라리 곤충을 안 하는 게 낫고 그게 하려면은 이 곤충 먹이가 곤충들이 먹고 퇴비로 만들었을 때 가치가 충분히 돼야 이게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지킨다고 볼까?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그 퇴비로 쓸 수 있는 가치가.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1,500kg 곤충을 생산하는데 요거 4배가 나와요. 이 분량이. 그럼 이게 만약에 퇴비로 쓸 수 없다 하면은 이걸 어디다 갖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 문제가 엄청 이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곤충 사육을 하는 거죠. 하우스에서 돌아온 진석 씨가 아들 필기 씨와 함께 발효 톱밥 만들 준비에 한창이다. 꽃뱅이의 주식이자 서식처가 되는 발효 톱밥은 아버지 진석 씨가 전국을 찾아다니며 배운 비법에 직접 연구한 재료들을 배합해서 만든 거란다. 지금도 거의 그러니까 준비는 제가 다 해요. 저기 아버지가 가서 이런 재료 사오는 것만 아버지가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합할 때 이제 그 섞는 거 이제 재료 이제 넣는 것들은 아버지랑 저랑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배합기에서 빼내는 것도 이제 거의 반반 정도씩 같이 하고 있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이게 쌀겨고요. 요게 미각. 건강한 군뱅이를 생산하기 위해선 최고의 재료들이 필요하다. 질 좋은 참나무 톱밥에 미강과 쌀겨, 귀하디 귀한 천연 발효 효소들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당뇨병 예방은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땡잎과 영양분이 풍부해 예로부터 가축들의 사료로 쓰이는 깨무까지. 발효 톱밥엔 진석 씨만의 특제 비법이 가득하다.
정확한 거보다 정확하지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kg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3에서 4kg 한 4kg 정도 이제 좀 더 넣는 거죠. 모자르지 않게 대신. 총 한 10개 들어가네요. 지금 10가지 정도. 그냥 톱밥과 발효된 톱밥은 육안으로만 봐도 확연히 구분될 정도. 차이긴 한데 발효 후의 톱밥이 약간 조금 더 고무스름하죠. 진한 색을 띠며 입자도 더 곱다. 여기에 들어간 물질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와 특제 비법으로 만들어진 톱밥이라도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톱밥은 이용 가치가 없다. 꽃뱅이들의 톱밥은 먹기 전에 꼭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냉온 장치가 없는 발효실에서 한 달 정도 숙성시킨다. 톱밥을 숙성시키기 위해 배합된 톱밥을 자루에 담아 옮기는 필기 씨. 그런데 옮겨간 장소가 뜻밖이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썰렁한 야외. 봄이라곤 하지만 아직은 찬바람에 옷깃 여미는 계절인데 이곳에서 숙성이 제대로 일어날까 의문마저 든다. 원래는 저 발효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야외에서. 예, 따로 뭐 실험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실 앞으로 쓸 한 달치 분량의 발효톱밥은 아버지 진석 씨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 오늘은 말 그대로 실험을 위한 작업이다. 발효실 없이도 발효톱밥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초기 시설 비용이 줄어드니 식용곤충을 사육하려는 사람들의 접근도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다른 방법이 지금 저기 갖다 놓기 시작하는데 야적을 하고 기존의 방식은 밀폐된 발효실에다 하고 곧 첫 번째 차이고 이제 배합물이 틀려요. 배합물이 틀리고 야적에 했을 때 첫째 이제 온도 변화, 야적의 온도 변화를 보고 이제 내용물이 틀리니까 야적에 했을 때 내용물이 바뀐 상태에서 어떤 온도가 발생되는지 그걸 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이유가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험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더 좋은 곤충을 건강하고 영양 성분이 많은 곤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보다는 계속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곤충으로 생산을 하는 목적.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잘 될 것 같은. 예, 잘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실패 있으면은 또 성공하고 이제 그 실패한 그 모델로 해서 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더 개선을 해서 이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꾸준한 실험만이 고품질의 꽃뱅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는 진석 씨. 오늘은 참나무 톱밥과 기존 배합물에 원두커피 찌꺼기를 첨삭했다. 원두커피 찌꺼기는 버릴 때도 마땅찮은 데다 소각 방법도 애매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발효시켜 친환경 퇴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여기에도 곤충이 먹고 유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돌려 그 사이로 들어가 옆으로 돌려 그 들어가 이렇게 덮지는 말고 옆으로 돌리라고. 1차 발효 후 2차 발효에서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을 활용해 곤충의 기능성을 높여볼 생각이다.
쉬지 않고 일하는 부자. 가지런히 쌓아올린 자루들을 비닐로 꽁꽁 싸매놓는다. 이제는 시간의 힘으로 발효만 일어나길 바라면 된다. 이렇게 얼마나 밀봉을 했는 거예요? 이제 발효가 다 될 때까지요. 1차 발효. 1차 발효가 한 달 반 정도 가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매일 이제 관찰을 할 거예요. 발효 과정을. 이건 시험하는 거니까 이제 매일 관찰을 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뭐 한 달 반 아니래도 뺄 수 있고 아니면은 2달, 3달 갈 수도 있고 이제 숙성실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최초로 국내에서 할 거예요. 수고했어. 이거 하느냐고 고생했다. 그리고 아까 젤리 주고 물도 좀 주고. 다음 날 며느리 보영 씨가 남편 필기 씨를 따라 시댁에 들어왔다. 이제 결혼 5개월 차. 알콩달콩 뭘 하나를 해도 세트로 하고 싶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다. 마음도 이심전심. 남들은 시골 일이라면 주랭랑부터 놓고 본다는데 젊은 부부는 군소리 없이 척척 부모님의 일손을 돕는다. 그렇다고 시골 생활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젊은 부부가 고단한 시골살이를 하려니 나름의 고충도 있다. 나이 드신 분한테. 근데 우리 픽 씨는 아직 젊잖아요. 좀 답답하잖아요. 저도 답답한데. 근데 왜 여기 완전 직장 한 번씩 와도 그럴 때 있잖아. 시골 생활이라는 게. 근데 답답해하죠. 집에 가서 짜증나요. 술 한잔 하면 말해.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막. 저보다 픽 씨가 더 놀지 못해가지고 빨리 갔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을 텐데 철들었다고. 저 좋게 보신 거죠. 보영 씨도 태기 씨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나 봐. 저희가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제가 왜 미안해요? 자기가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 안 그래요? 나까지 끌어들였는데. 어? 뭘 웃기고 있어. 맞잖아. 자기가 나 끌어들인 거지. 토닥토닥 사랑 싸움도 예쁜 필기 씨 부부. 이쁘지 이것도 보기도 이쁘고. 그래, 흙이 이쁜 건 이렇게 처음이네. 고운 마음으로 일을 하니 별게 다 예뻐 보인다. 흙이 예뻐요? 네. 걸러놓으니까 예쁘잖아. 이거 똥인데? 흙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남편 필기 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던 재원이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부모님의 일을 돕겠다고 시골로 들어왔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필기 씨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 일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처음에는 회사 다녔을 때가 더 좋아 보였죠? 처음에는. 네.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 뭐. 그래도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같이도 일하고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보다는 필기 씨 스트레스 덜 받고. 힘든 부모님을 위해 편한 길 마다하고 시골로 돌아온 필기 씨. 그런 남편을 마음으로 응원하는 아내 보영 씨. 누가 이 부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내 영식 씨의 주방엔 이미 불이 환하다. 평생 일 욕심이 많아 게으름이라고 모르고 살아온 영식 씨. 언제나 남들보다 이른 아침에 시작한다.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오늘 조금 늦었어. 어제 막 군뱅이 건조시키고 잠을 못 자갖고 5시면 지금도 몸이 기억나지는 않아.
하룻밤 저 건조할 때는 하룻밤 채워야 되거든. 남들에겐 쉬워 보여도 부지런히 덜어야 돌아가는 꽃뱅이 사육. 체력을 기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정체물을 분말 한 스푼을 입에 털어넣는 영식 씨. 그럼 드시는 게 뭐예요? 곰뱅이 분말이에요. 멘트는 이 건강식품인데도 특효약이에요. 몸이 약한 아내는 이 가루를 30년 가까이 먹어왔다. 직접 키운 유기농 콩나물이 가스불 위에서 구수하게 끓는 사이 실내 자전거로 체력 튼튼, 건강 챙기는 영식 씨.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간경화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평생을 노심초사 살아왔다. 건강을 위해선 싫든 좋든 관리를 해야 했던 삶이다.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하다가 밥하다가 해놓고 또 와서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물 맑은 곳에 귀촌해 건강한 음식 먹으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니 평생을 따라다녔던 고질병도 이젠 맥을 못 춘다. 약을 끊은 지 벌써 10년.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콩나물 반찬에 고등어 한 손 굽고 모닝 운동까지 알차게 하고 나니 세상이 밝았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로 물좀 치워. 왜냐하면 뭐? 날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남, 호남 일부에는 날로 뭐.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숯불 좀 갖다 놔요. 호남 곳곳에는 안개가 껴있습니다. 썰렁한 아침 기온에 따뜻함이 그리운 영식 씨. 평생의 단짝 진석 씨에게 숯불을 주문한다. 만화님 부부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루부터 냉큼대령하는 남편 진석 씨. 남편의 자상함은 어째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다. 진석 씨가 대령한 불 좋은 숯불에 몸에 좋은 약재 넣은 주전자 올리고 물을 끓인다. 그러는 사이 아침밥도 다 됐다. 강원 가루를 좀 넣고 밥을 해요. 음식이 곧 약이라고 믿는 영식 씨. 주로 건강한 재료들로 식탁을 차리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꽃뱅이 분말이다. 음식에 넣어도 특유의 향과 맛이 없어 항상 조미료처럼 사용한다. 이게 바로 건강식이에요. 우리 집에서 먹는 건강식. 아, 좋다. 내 입에는 딱이다. 아내 영식 씨의 정성으로 차려낸 따뜻한 아침 한 끼.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재료들로 덕분에 부부의 아침 식탁은 풍성하다. 그러면 내 차를 그날 오후 영식 씨가 밤새 말려둔 꽃뱅이와 한참을 씨름 중이다. 어제 그 하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다 여기 한 손 나무 있어요. 근데 덜 마른 게 있다 또 할 게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어제 밤새웠어요. 건조기에 말린 꽃뱅이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 건조 상태를 확인하는 영식 씨. 분말가루로 가공되려면 건조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일은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 이래저래 일복 많은 영식 씨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꽃뱅이 사육은 80만 마리 대식구를 거느리는 쉽지 않은 일.
여기에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두 가족의 손을 거쳐야 하니 항상 몸이 고달프다. 가서 이제 젤리 주고 아침부터 잠시도 못 쉬어 이렇게요. 잠시도 아침에 운동 갔다 오고 이제 뭐 오후 되면 또 견학 오면 못 가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려고 5시에 덥지 않으니까. 오늘 뭐 예약 뭐 견학 잡히신 거 있으세요? 3사람 왔다 가고 또 한 사람은 두뇌에서 온다 그러는데 오늘 오는데 상주에서 오는데 차가 뜨뜻하게 밀렸대요. 봄 나들이 때문에 다 이렇게 오면 막 금세 이렇게 창업할 것 같이 얘기하지. 왜냐면 전업하기 힘들거든. 여기 와서는 하고 싶은데 딱 집에 가면 기존에 하던 일이 있잖아. 그걸 그렇게 바꾸기 쉬운 게 아니야.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고 모두가 잠자리에 드는 시각. 홀로 연구실을 떠나지 못하는 이가 있다. 환한 등 밝히고 학구야 불태우는 남편 진석 씨다. (4) 년 전 한우 사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식용 곤충 사업으로 전업을 선언했을 때 진석 씨는 하얀 백도화지와도 같았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쉽지 않았던 나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다. 그래도 낯선 길, 우왕좌왕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건 배움에 대한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석 씨의 지난 4년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주경야독의 삶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곤충에 대해서 이제 낮에 궁금했던 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하는 거죠. 책을 보고. 공부를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공부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도 하는데 이제 곤충은 더군다나 새로운 이제 그 사육을 하다 보니까는 곤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육을 시작을 해갖고 몇 년 동안 거의 독학으로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었고 그게 내가 스스로 이제 그 요즘에 이런 교재가 좀 있어서 쉬운데 옛날에는 나름대로 이제 메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저녁에 공부를 했어요. 그 습관으로 지금도 이렇게 이제 낮에 키우면서 아 요런 게 좀 이상하다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그걸 기억을 했다 메모를 했다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들어가죠. 그래도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는데 그래도 밤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낮에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좀 이렇게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곤충은 자꾸 변해가는데 생명력이 짧으니까 이제 빨리 변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대체해서 그걸 잘 사육을 잘 키우려면은 빨리빨리 배워야죠, 이것도. 그러니까 피곤하지만은 그 피곤을 잊고 공부하는데 몰두를 하다 보면 피곤을 잊고서 집중력이 더 강해지죠. 이제 그 다음날 곤충실에 가서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쉽게 하죠. 좀 그래도 저녁 때는 좀 어머니랑 같이 좀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시간도 좀 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또 바빠요. 저녁에 이제 낮에 그 손님들 이제 저 그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라든가 그 낮에 있었던 거를 이제 컴퓨터, 요즘 저는 이제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다 또 그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도 하고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바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식용곤충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 대부분의 꽃뱅이 사육 농가들이 소규모인데다 사육 기술이나 환경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규모화시키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나부터 열까지 몸으로 부딪히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것이 진석 씨가 책을 놓을 수 없는 이유고 매일처럼 밤을 지새우는 까닭이다. 새로운 걸 아셨어요? 아, 미롬이 나는 늘 이 먼저 하던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먼저 사육을 시작한 분들이 24도에서 25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갈색 거절이 사육 온도를. 근데 지금 여기 책에 보니까는 27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육하는데 온도가 그동안 낮았다는 거예요, 2도가. 우리는 보통 25도에 이제 사육을 했는데, 그게 좀 늦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온도 차이로 해서 좀 생산량이 좀 줄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걸 발견하고. 누가 보면 아예 바보 그럴지 몰라도 나는 되게 좀 좋지. 기분도 좋고 행복하지. 이렇게 새로운 걸 알았다는 게 그게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자꾸 배워야 돼요. 현장에서 부딪히며 의문표를 달았던 상황들이 책을 통해서 하나둘 해소된다.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앞서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둘 몸소 체득한 정보들은 이제 진석 씨만의 귀한 보물이자 노하우가 됐다. 내가 처음에 갈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 먹이가 썩더라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중국에서는 갈아서 이렇게 주니까 깔아준 먹이가 부패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를 좀 자료화, 문서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는 이게 영농일지식으로 그날의 곤충에 관련돼서 일을 했든가 거기에 하여튼 관련된 거를 다 기록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지식으로, 영농일지식으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메모를 해요. 이제 그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요거는 꼭 참고로 후에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기록을 해 놓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용곤충 사업을 안전궤도에 올려놓았지만 진석 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질 좋은 식용곤충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진석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가축 퇴비를 활용해 곤충 먹이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험을 해요. 아, 톱밥 말고도? 아니죠. 지금 이제 제 거주하는 지역이 횡성 지역인데 횡성 한우가 유명하다 보니까 축사가 많잖아요. 그 가축 퇴비를 이제 우분이지.
그거를 이제 저희 그 곤충 먹이로 한번 이용을 해볼까. 그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을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원가 절감도 되고 곤충은 곤충대로 이제 더 모든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해 갖고 이제 더 크고 영양분이 더 많고, 축산 농가는 퇴비를 곤충용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환경 문제도 해결을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시험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좀 이용해서 곤충을 이제 키울 겁니다. 근데 이제 곤충이 식용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죠. 그럼 우분에다가 톱밥을 섞는다는 거예요? 예, 오븐에다가 톱밥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 톱밥이 곤충이나 이제 다른 용도는 이제 사람도, 때로는 사람도 입에 넣었을 때 아무 영향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발효톱밥을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는 오븐을 시험을 하기 전에도 발효톱밥을 입에 넣었을 때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적응 방법이라든가,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까지 다, 퇴비까지, 그러니까 곤충이 먹은 배설물, 그것도 나중에 이제 퇴비화를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한다는 게 사실은 벅차요. 이제 진흥청 도움도 많이 받죠, 그분들의. 복잡한 생각을 한참이나 더하고 나서야 연구실의 불이 꺼졌다.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들어가 쉬어야죠. 시간도 늦었는데 들어가 쉬어야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힘들었던 시간들의 밑거름으로 식용 곤충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김진석, 최영식 부부. 부부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는데, 저희는 건강식품이거든. 이게 따지면요, 좀 단가를 낮춰갖고 정말 너도 먹고 나도 먹는 그런 단가를 낮추고 싶어요. 그게 우리 농장이 할 의무고 꼭 해야 될 의무의 마지막 의무예요. 그래서 많이 사육을 해서 지금의 단가보다 50% 이상 가격을 낮추는 거, 그게 저희들 목표예요. 또 한 부부는 흰점박이 꽃무지 꽃뱅이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해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꽃뱅이 판매와 유통뿐 아니라 가공과 체험에 이르는 6차 산업화로 새로운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김진석, 최영식 부부. 이들의 꿈이 아닌